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철학 마인드 원칙 21부 지수가 하락해도 손절하지 않을 주식만 산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기가 울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전 방송에서도 그 아기 울음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6일 지수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예, 대단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지수라는 것을 이 지수라는 것을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2013년부터 지수를 가져왔는데 참, 야, 여러분들은 이 지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뭐 예상을 하셨습니까? 1년 전, 2년 전, 2018년을 보면 2018년, 19년은 엄청난 지뢰밭이었죠. 여기서 주식 투자를 포기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물론 뭐 종목마다 조금 달랐겠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2017년 말 여기 팔아서 여기서 팔아서 이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되지,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수 바닥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2019년, 2020년 잘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번에는 동학 개미 운동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지수가 큰 폭락을 겪었을 때 98년과 2008년에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다. 그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그거를 평상시에 맞출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 악재가 나옵니다. 물론 지수가 하락을 한 뒤에 나오겠죠. 그때는 막 그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냥 내 마음을 후벼 파죠. 그래서 피터 린치 이런 얘기를 했죠. 악재는 초인종을 누르고 친절하게 찾아오지 않는다. 소리 소문 없이 확 찾아온다는 거죠. 지수 천정에서 팔 수 있을까? 지수 천정에서는 엄청난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기분 좋게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이 주가를 기준으로 봐서는 이거는 그냥 주사위 던지기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거의 주사위 던지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확인하고 산다 그러죠. 근데 주가라는 거는 걱정의 벽을 타고 앞으로 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과정 동안에는 악재가 상당히 많죠. 한두 개라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이제 악재들이 많은데 그럼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느냐? 결국엔 실적이라고 봅니다. 실적을 뛰어넘는 악재 호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수많은 산재되어 있는 악재 호재 속에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가져갈 것인지가 딱 나와요. 기준이 사업적 가치, 실적 가치, 이거를 넘어서는 어떠한 악재나 호재는 없다. 이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여러 가지 소음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종목에 악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쌀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런 뭐랄까요 심리적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수가 시장이 좋을 때 들어와서 시장이 나쁠 때 주식을 팔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저는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는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누구나 투자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참여자들도 항상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결국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 시장이 좋을 때 많은 참여자들이 투자를 하고 시장이 나쁠 때 많은 참여자들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 그러한 흐름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유튜브 방송을 찍고 있지만 유튜브의 주식 관련 컨텐츠를 보면 한 90% 정도는 시장 전망인 것 같아요. 지수를 예측하고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뭐 금리가 인상되고 뭐 인플레이션이 되고 뭐 테이퍼링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9% 정도는 업종이나 섹터 이쪽 뭐 앞으로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 뭐 앞으로 뭐 철강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뭐 경기 민감주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한 9%.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주식 관련 유튜브 컨텐츠는 한 99%가 요 정도. 지수, 시장 전망, 업종, 섹터. 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다.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보통 탑다운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트레이더라고 부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를 지향한다면, 네, 뭐 가치 투자, 가치적인 투자를 지향한다면, 과연 이러한 트레이딩 방식의 주식 조언을 여러분들이 과연 들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럼 만약에 2017년 이때 이제 주식을 처음 이제 입문한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그럼 굉장히 예, 1년, 2년 그 다음에 3개월까지 계속 시장에 참여한 순간부터 지수가 계속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지수는 원래 하락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적립식 투자는 이 위에서 계속 사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립식 투자를 2020년 3월 이후부터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비중을 아직 충분히 매집을 하지 못했는데 주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지수가 가장 좋을 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하여 가장 나쁠 때까지 적립식 투자를 계속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오를 때 수익금이 가장 높더라. 예, 이게 펀드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적립식 펀드 투자자들 흐름을 보면 이러한 지수가 하락할 때 주식을 계속 사서 모은 사람들이 그 다음 지수 상승 사이클에 가장 큰 수익을 얻더라. 예, 이건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 적립식 투자라는 거는 제가 다음번에 뭐 컨텐츠를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하긴 할 텐데 매달 계좌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이다.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까지는 적립식 투자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50대부터는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40대까지는 적립식 투자를 뭐 매달 소득의 뭐 10%, 20%, 30%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끔 해서 주식 계좌의 유동성을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어디까지 했죠? 예, 이제 여기 할 차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기업, 좋은 기업을 발견을 해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좀 사업적 가치가 우수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는 종목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럼 이 종목 내가 꾸준히 앞으로 사서 모을 건데 지수 예측이 필요하냐는 말이죠. 지수 예측은 트레이더한테 필요한 겁니다. 근데 기업의 가치, 사업적 가치, 실적 가치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지수 예측이 중요하지 않다. 지수 예측을 하려고 해도 맞추기 어렵다. 한번 얻어 걸릴 수는 있어도 연속적으로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그럼 뭐랄까요? 메리츠 자산운용 존니 대표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들어와도 주변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트레이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전문가들도 대부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어느 순간 단기 매매자가 되어 있어요. 예, 주변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열심히 막 시장 예측합니다. 그러다 근데 시장 예측이 실패하죠? 그러면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더 열심히 시장을 분석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시장 예측은 만약에 신의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노력하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맞춰서 나의 포지션을 내 예측에 맞춰 나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포트폴리오 경영을 추구하겠다 그런 생각이시라면 지수가 하락해도 손절하지 않을 주식만 포트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하락을 염두에 두었다는 거죠. 결국 지수가 하락해도 손절하지 않을 주식만 담았다는 것은, 그쵸?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제가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지수 하락을 감안을 해서 늘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만 생각해서 포트 경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주식만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실적이 좋아야 돼요. 지금 당장 좋아야 돼요. 당장 1분기 실적 당장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좋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1분기 실적이 좋아진 만큼 2분기, 3분기, 내년에도 좋아질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도 그런 예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여기에 이것만 이 조건만 달성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조건을 달성을 했는데 주가가 이미 그것을 반영을 했다. 그러면 좋은 기업은 될 수 있어도 좋은 종목은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무조건 써야 돼요. 예, 이 싼 조건을 만족시켜야 좋은 종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투자가 그거 아닙니까? 싸게 사서 적정 주가에 판다. 이거를 항상 실천만 하면 됩니다. 실천. 적정 주가에 도달하면 근데 앞으로도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투자 원금만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한 원금을 가지고 또 저평가된 종목을 또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계좌가 이게 어느 순간 복리로 계속 누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방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뭐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뭐 시장 보고 수급 보고 차트 보고 단타 치고 시장 전망하고 그 다음에 뭐 업종이랑 섹터 예측해서 이 업종 간다 저 업종 간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보단 제가 말하는 이런 투자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권해드리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1등 기업이라고 하는 게 업종 1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업종 1등은 대부분 대기업이잖아요. 이미 성장이 많이 끝난 기업들이 업종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종 1등이 아니라 그 특별한 카테고리에 1등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카테고리. 그런 기업들은 뭐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1등 기업은 업종 1등이 아니라
그 특별한 카테고리에서 1등을 하는 기업들을 의미를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여기까지 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토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적정 주가 이상을 이제 도달한 기업들은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계속 저평가된 종목들만 있게 됩니다. 고평가된 종목들이 없어요. 설령 적정 주가에 도달해서 안 파는 종목들은 왜 안 파냐면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 대비에는 저평가라서 안 파는 겁니다. 올해는 이미 적정 주가에 도달했지만 내년, 내후년 실적 컨센을 봤을 때는 그러면 저평가다. 시간 지평을 더 열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나오는 기업들만 이제 매도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저평가된 종목들만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정말 좋은 기업이고 내가 정말 이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저평가가 안 일어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은 저평가가 안 일어나죠. 예, 늘 적정 주가예요. 늘.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난 자본금이 커서 저평가된 종목들만 살 수 없다. 적정 주가에라도 좋은 기업이면 담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내년도 실적이 더 좋아진다면 지금 주가는 저평가가 되는 것이죠.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라도 내년도 실적 기준을 봤을 때는 저평가다. 그러면 나는 1년을 기다리겠다.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도 적정 주가다. 그러면 내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는 저평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2년을 기다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 저평가가 안 일어나는 기업들 중에서도 혹여나 시장이 폭락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주가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 있는 분들,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 있고 아직 내 자본금이 부족한 분들. 20대에 자본금이 어디 있습니까? 30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자본금을 불리는 노력, 이 자본금을 불리는 노력을 매매로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쉽습니까? 주식 투자 매매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근로소득을 통해서 계좌에 유동성을 매달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아무 기업이나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른 손절하지 않을 주식들, 손절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산다. 떨어지면 내가 월급 받아서 더 사주겠다. 아니면 다른 종목이 적정 주가에 도달해서 매도하면 그 원금 가지고 내가 더 사주겠다.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할인된 가격으로, 박인 세일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싸게 살 수 있을 때의 그 조건, 실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사업적 가치, 시장 지위력, 이런 걸 봤을 때 그 기업이 단순히 코로나19로 실적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졌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분기적으로 어떤 이유, 공장에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이유로 분기적으로 실적 스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싸게 사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그동안 제가 했던 것을 보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 잃지 않으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꾸준히 실천을 해야 된다. 단 이렇게 투자하면 대박은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한순간에 뭔가 로또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얻는 게 있어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이거는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시장이 워낙 안 도와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더 큰 보상을 해줍니다. 2019년이 됐든 2020년이 됐든 2021년이 됐든
그 2018년에 원하는 자산 증식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더 큰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의 장점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이 마지막 물음을 하면서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